여러분, 현대 공장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게 뭘까요? 기계? 아니면 자동화 시스템? 네, 다 맞지만 진짜 핵심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데이터라는 원유를 어떻게 잘 정제해서 제조 현장을 움직이는 강력한 연료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비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국의 수학자 클라이브 험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유명한 비유가 오늘날 제조 현장에서는 정말이지 가장 핵심적인 조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막 캐낸 시커먼 원유를 자동차 엔진에 바로 부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냥 의미 없는 숫자의 나열일 뿐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데이터라는 원유가 어떻게 제조 현장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지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품질 관리가 사후 대응에서 예측의 시대로 넘어가는 엄청난 혁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퀄리티 4.0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이걸 TQM이나 식스시그마 같은 전통적인 품질 관리 기법을 그냥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걸로 대체하는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핵심은 그게 아니라 바로 융합입니다. 기존의 좋은 품질 철학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우리 손에 쥐어진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과거의 품질 관리는 늘 문제가 터진 후에야 부랴부랴 원인을 찾는 사후 대응 방식이었잖아요. 하지만 퀄리티 4.0 시대의 공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설비에 붙어있는 수많은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막 쏟아내면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을 걸어와요. 마치 설비의 맥박이나 심장박동 소리처럼요. 덕분에 이제 우리는 불량이 발생하기도 전에 그 징후를 미리 알아채고 예방하는 예측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경영진 분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현실은 좀 냉혹합니다. 대부분의 공장은요, 데이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데이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어요. 서로 연결도 안 되고 노이즈가 잔뜩 섞여서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데이터들 말이죠. 이건 원유가 아니라 오히려 공정을 꽉 막히게 하는 끈적끈적한 슬러지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 골치 아픈 슬러지를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연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섹션에서는 데이터 정제, 즉 데이터 연금술의 핵심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컴퓨터 과학계의 가장 오래된 격언이죠.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이라도 엉망인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엉망인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결국 데이터의 품질이 분석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죠. 이 데이터 정제 과정은 저는 종종 요리에 비유하는데요. 첫째,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이터 클리닝으로 재료를 깨끗하게 손질하고요. 둘째, 여러 재료를 한데 모으는 데이터 통합을 합니다. 셋째, 레시피에 맞게 재료를 다듬는 데이터 변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맛만 딱 남기는 데이터 축소를 통해서 최고의 요리를 완성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정제 과정에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맥락이에요. 이 컨텍스트가 없는 데이터는 그냥 소음일 뿐입니다. 품질 관리의 기본인 OM12, 즉 사람, 설비, 재료, 방법, 측정, 그리고 환경 정보가 바로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는 GPS 좌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언제, 누가,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인지 알아야 비로소 그 가치가 생기는 거죠.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이상치를 다루는 건데요. 어떤 툭 치는 값은 단순히 센서가 오류를 일으킨 거라서 그냥 삭제해야 할 노이즈에 불과하지만 어떤 값은 설비가 고장나기 직전에 지르는 비명, 즉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가 있거든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것, 바로 이 지점에서 전문가의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잘 정제된 데이터가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흐르게 만들 것인가? 바로 이 문제가 남았죠? 세 번째 섹션에서는 데이터의 혈관, 즉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는 주로 ETL이라는 방식을 썼는데 최근에는 ELT 방식이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과거의 ETL 방식은 데이터를 먼저 가공하고
나중에 저장하는 시기라서 원본 데이터가 사라질 위험이 컸어요. 근데 최신 ELT 방식은 다릅니다. 일단 원본 그대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 가공하기 때문에 현장의 생생한 진실을 그대로 보존하는 타임머신을 갖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덕분에 언제든지 새로운 관점으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할 수 있는 민첩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네, 바로 사람.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최첨단 인공지능만 딱 도입하면 모든 품질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될까요? 과연 그럴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아무리 좋은 데이터와 AI가 있어도요, 그걸 해석하고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일 뿐이에요. 진정한 영웅은 바로 데이터 문해력을 갖춘 우리 엔지니어들입니다. 이분들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역할을 합니다. 먼저 현장의 물리적인 현상을 데이터 언어로, 또 분석 결과를 다시 현장의 언어로 바꾸는 번역가, 그리고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진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탐정, 마지막으로 내 감으로는 일하기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동료와 경영진을 설득하는 소통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도메인 지식입니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땀 흘리며 쌓은 그 경험과 지식이야말로 데이터에 생명을 불어넣고 현실과 연결하는 가장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 과학자가 알고리즘을 안다면 현장 엔지니어는 그 알고리즘이 풀어야 할 진짜 문제가 뭔지 알고 있는 거죠. 결국 오늘 나눈 이 모든 과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데이터는 그냥 우연히 발견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치열하게 설계하고 또 불순물을 꼼꼼하게 걸러내는 정제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공장에 쌓여있는 그 수많은 데이터, 과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강력한 연료입니까? 아니면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는 끈적한 슬러지입니까? 그 답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